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거 지금 실라버스가 써 있네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객체지향 여기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우리 여기를 알아볼 차례죠. 자, 우리 이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다 코랩 다 이제 해보셨나요? 코랩을 좀 할 줄 아셔야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다 코랩에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랩을 이제 까셔야 되는데 한번 해봤죠? 네. 자, 그럼 코랩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제가 일단 여러분이 강의 노트에 보시면 13페이지에 텐서플로우 1.5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코랩을 다 깔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랩은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어쩌면 코랩 한번 검색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만든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밑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코랩을 쓰면 제일 지원이 되는 언어는 일단 요즘에 99.9%까지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가 다들 파이썬을 써요. 왜냐하면 C 같은 언어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드웨어에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웹 인터넷 환경의 코랩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쓰니까 또 파이썬 전문을 봤지만 굉장히 문법이 간단해요. 파이썬을 쓰기 때문에 코랩은 항상 파이썬을 지원을 하고요. 요새 또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의 한 8, 90%가 다 딥러닝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써요. 그럼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여기 텐서플로우 1.5라고 써 있는 텐서플로우가 제일 그래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텐서플로우가 계속 버전 업이 됩니다. 지금 텐서플로우가 한 2.5 버전까지 왔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제가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지금 공학과 공사 중이라 창문 좀 잠깐 닫고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 버전이 몇 버전까지 왔다? 지금, 어, 텐서플로우 버전이 여기 보시면 2.5 버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케라스라는 게 있어요. 케라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이토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딥러닝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이제 여러분이 요리사인데 요리를 할 수 있는 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되게 사시미 칼, 얇게 자를 수 있는 거. 어떤 거는 여러분 그 영화의 사극에 보면 이제 가끔 나오죠. 고등어 이거 팍팍 써는 거. 그런 칼. 뭐 여러 가지 칼이 종류가 있는 거지. 결국 그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자르는 게 목적인 것처럼 얘네들은 딥러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파이토치만 쓰세요. 어떨 때는 케라스만 쓰세요. 어떨 때는 텐서플로우만 쓰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케라스를 써서 원하는 걸 만들면 되고 아니면 텐서플로우 써서 만들면 되고 아니면 파이토치 만들면 돼요. 즉 우리가 나는 김중원입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국말로 말해도 되지만 영어로 My name is 김중원 이래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원하는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망 구조를 만드는 건 그 결과물은 똑같겠으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은 동일한 구조의 인공신경망이겠으나 만들 때의
다 파이썬을 쓸 거고 파이썬 기반에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느냐, 케라스를 쓰느냐, 파이토치를 쓰느냐 이 셋 중에 하나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신나죠? 아, 그래. 그럼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취향에 맞는 걸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얘 세 개가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솔직히 저는 약간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굳이 이렇게 세 개나 만들어가지고 왜 세 개를 공부하게 만들어? 그냥 하나만 만들어주면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언어도 딱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 세계 모든 사람이 쓰는 말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말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영어, 독일어, 불어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강대국의 논리로 그냥 영어만 쓴다. 뭐 중국어만 쓴다 이러면 그냥 지금은 세종대왕님께서 분기탱천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뭐 원래부터 그렇게 썼다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것처럼 언어라는 건 그 다양해지면 그리고 그 다양해진 언어에서 내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겠다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는 것처럼 언어 하나를 딱 찍어놓고 그거를 다 알아야 된다. 자기 거 빼고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규칙을 만들던지. 자, 뭐 여기서는 딥러닝에서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 일단 파이썬 밑에 다 깔아요. 파이썬 위에다가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느냐, 파이토치를 쓰느냐, 케라스를 쓰느냐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하나씩 그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객체지향에서 파이썬을 가르치면서 라이브러리 쓰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텐서플로우부터 얘기할게요. 텐서플로우는 이 바닥의 제일 대표자예요. 예, 대표예요. 모든 게 다 텐서플로우부터 시작을 했어요.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텐서플로우로 시작해 가 아니라 일단 딥러닝이 나오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맨날 쓰는 함수들이 있었어. 맨날 편미분 함수를 써야 돼. 맨날 평균 내는 함수를 써야 돼. 맨날 뭘 써야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야 그런 거 맨날 C 언어처럼 하나도 라이브러리 제공 안 하고 네 손으로 다 짜라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 딥러닝 하나 만드는데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은 함수로 만들어서 주면 갖다 쓰기만 하면 우리가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텐서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텐서플로우 이거 딱 만들었어. 1.0 버전이 딱 나왔어.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었냐?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를 만들면서 야, 앞으로 딥러닝 연구하는 애들은 이거 써서 만들면 맨날 인공신경망 구조 만들 때 맨 뒤에 가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편미분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오는데 편미분 C언어로 편미분 짜라 그러면 폭동이 납니다. 어떻게 짜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한 줄만 쓰면 편미분 함수를 딱 끌어올 수 있어요. 이것처럼 텐서플로우는 그렇게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게 이걸 개발자들한테 어떤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되나라는 걸 그냥 만든 거예요. 처음 1.0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5 버전까지 발전하는 동안 딥러닝이라는 연구도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구글에도 생각을 했죠. 아씨 이거 좋은데? 1.5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하니까 신나. 그리고 모든 논문이 그때부터 저는 살짝 약간 저도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딥러닝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딥러닝 하면 논문을 쓰면 요새 좀 느낌이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 저는 이제 석사 때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걸 전공했어요. 와이파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금 와이파이 유튜브 비디오 스트리밍 하시죠?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지금 이 줌으로 이 강의를 보시죠? 그럼 실시간으로 제가 공학관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 제주도에 앉아 있거나 일본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시더라도 제 강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이거든요. 제 전공이 원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였지? 예. 뭐지? 근데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쓰면 멋있게 써요 이렇게 막 비디오가 어떻게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뭘 만족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새 딥러닝은 하도 눈에 보이는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지 뭐 막 여기저기에 좋은 논문을 쓰면 막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때는 공부하는 교수님들은 좋은 논문 쓰면 그냥 교수님들끼리 저 김중원 교수 요새 좋은 논문 쓴다더라 이렇게 알지 막 신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요새 막 AI 전공하시는 몇 분 교수님들은 본인께서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시는 건지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걸 보면 느낌이 이제 AI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니까 코딩하기가 겁나 쉬워졌어요. 여러분은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녹화하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입학을 하려면 굉장히 입시 점수에서 대박, 그쵸? 고려대학교 최상위권 학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은 하일리 셀렉트된 분이신데 자 그럼 고등학교도 굉장히 뭐 과학이나 이런 것에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C 언어나 파이썬의 기본은 고등학교 때 배우실 분들이 아마 이 중에 80% 이상은 계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이썬 교재, 뭐 포문을 어떻게 돌려 이런 거 가져오면 다 망연자실 일이 아니라 수업 겁나 재미없네 이럴까봐 일부러 약간 좀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려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 논문을 쓰는 교수도 가끔씩 야 이런 거가 있으니까라고 대중적인 매체에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과가 되게 대중적이에요. 그런 건 다 이런 라이브러리의 힘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잡한 기술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구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빠르게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사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저기 광진구에 가면 건국대학교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다니면 가보실 수 있는데 건국대학교 안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공대가 크잖아요. 저 거기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이 수시가 없고 다 정시였어요. 그러니까 다 수능을 보고 논술을 보고 그 점수로 쫙 줄 맞춰가지고 대학을 딱딱딱 커트라인 맞게 가거든요. 그래서 건대부고의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가면 거기 명문고는 아니에요. 어디가 명문고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출신인지 모르겠죠. 강남 8학번에 보면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학교가 진짜 유명해요. 자, 그래서 맨날 북문회 하면 건대부고 하면 사람들이 단대부고랑 헷갈려. 그래서 단대부고 명문고니까 단대부고 출신이야 그러면 아, 자기 건대부고 나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건대부고 잠깐 자사고였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자, 건대부고에 가면 그래서 요새 자사고 아니니까 입결이 그 대학 진학률이 많이 안 좋아졌대요. 저 때는 뭐 강남에 있는 학교가 조금 좋긴 했지만 뭐 과고 외고 다 좋았는데 그래도 일반고니까 뭐 거기서 전 고대 오려면 전교에서 한 20등 정도 하면 고대는 와요. 이렇게 고대 와요. 자, 근데 그래도 고대 컴퓨터과나 이제 전자과나 그때는 반도체공학과 없었으니까 이런 과가 이제 최상위권으로 옵니다. 또 그때는 여러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건축공학과가 의대보다 셌던 세대라서 의대보다 이제 건축공학과를 많이 가던 세대였어요. 건축공학과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었으면 제가 그래서 가끔 건대부고에 가서 1년에 한 번 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여러분 수업 끝나고 저 건대부고 가거든요. 가서 뭐 하냐면 건대부고 이제 후배들한테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해 주러 갑니다. 뭐 일종의 이제 여러분 수시를 대비하기 위해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야 전자과 많이 와. 반도체 공학과 많이 와. 컴퓨터 공학과 많이 와.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건데 어느 날 한 2년 전인데 어떤 학생이 소논문 같은 걸 써왔어요. 이게 뭐냐 딱 봤더니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소논문을 이렇게 가져와. 나한테 주면서 쭈삣쭈삣 다 끝나고 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쭈삣쭈삣 가져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지금 소논문을 쓴 건데 한번 봐주실 수 있냐고 수시 가고 싶어서 이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되게 어설퍼. 그래서 애한테 야 이거 틀려서 가져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자라나는 꿈나무 고등학생의 이제 미래를 꺾는 거잖아요. 여러분보다 한두 살 많을 수도 있겠다. 그게 한 2, 3년 전에 고등학교 2, 3학년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척을 했거든요. 딱 보니까 틀린 것 같아. 제목을 보니까. 딱 보는 척 했는데 내용이 그럴싸하게 텐서플로우로 짰어. 얘가 어디서 공부했어? 그랬더니 제 유튜브 보고 공부했대.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될 정도로 파이썬이랑 텐서플로우가 이제 너무 대중화가 됐어요. 아마 이 중에서 텐서플로우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어쨌든 그만큼 쉬워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야죠. 건대부고가 배출한 최고의 위인까지는 아니고 최고의 유명한 사람. 이번 카카오로 제이드래곤을 이재용을 제끼고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되신 분이 있죠. 김범수 카카오 회장. 그분이 건대부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 저분은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우리나라 1등 부자구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고 그 외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건 뭐냐면
파이썬을 사람들이 도대체 왜 많이 쓰는 거예요? 파이썬 배워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쓰던 C 쓰지. 쓰던 C 그냥 쓰지. 못하러 이렇게 새로운 거 하나 더 배웠나 싶은데 이런 라이브러리 지원이 정말 빵빵해요. 우리는 딥러닝에 포커스돼서 라이브러리 쓰는 법을 손에 익히겠지만 여러분 이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난 그래픽스 할 거야. 난 반도체에 대한 수치 해석을 할 거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잡았을 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발견한다면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라이브러리 지원이 빵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모든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 파이썬은. 그래서 파이썬이 많이 씁니다. 심지어 요즘 통계학과 학생들 있죠. 통계학과 학생들이 데이터 과학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통계학과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니까 이름이 멋없진 않나? 모르겠어요. 통계. 통은 무슨 뜻일까요? 뭐 다 합해서 통으로 다 모아서 개는 계산한다의 계자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뭔가 알아내는 학과다라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고 불러도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요새 많은 그 대학들이 통계학과를 데이터 과학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스마트 데이터 과학과 뭐 이런 거 생겼지 않았습니까? 정보대학에 그런 것처럼 약간 통계학과 같은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라이브러리도 파이썬에 있어요. 통계학과도 1학년 입학하면 옛날에는 R이나 사스나 SPSS 같은 통계학 툴이 있거든요. 그걸 배웠는데 요즘에 통계학과 애들은 1학년 입학을 하면 파이썬을 배운대요. 파이썬을 배우고 판다스라고 부르는 데이터 프로세싱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우린 딥러닝 하지만 걔네는 데이터 과학을 하니까 판다스나 넘파이 같은 걸 쓴대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교 1학년도 그냥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번 수업이 끝나면 겨울방학쯤 되면 뭐 학부 4학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입학하는 뭐 그런 딥러닝 전공하려는 학생들 정도의 수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라이브러리라는 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알기가 어려울 뿐. 자, 어쨌든 텐서플로우의 공원이 이렇게 커요.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이 떴어? 그럼 파이썬 안에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만든 게 텐서플로우예요. 사람들이 신나게 썼죠. 1.0 버전이 나왔을 때, 오, 딥러닝 처음 나왔을 때, 오, 이러다가 이제 파이썬 버전이 1.5까지 쫙 올라가니까 이때가 딥러닝의 빅뱅입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세상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나 중학교 3학년 때 이쯤일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이 아마도 혹시라도 과학고나 영재고로 나오신 분은 글로 진학하게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 내가 어느 진로를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비록 나는 별로 뭐 애들 다 의대하고 싶다는 의대 다 필요 없고 앞으로는 반도체와 전자공학과 AI 세대 아닌가 하면서 이제 딱 이런 쪽으로 진로 잡아서 오신 분들은 알파고나 그런 거에 한번 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텐서플로우 버전이 1.5까지 업그레이드 됐을 때예요. 1.5.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전자과나 컴퓨터과 친구들 있으면 GitHub이라는 걸 써요. GitHub. 여러분도 쓰시는 분 있겠죠? 뭐냐면 자기들이 짠 소스 코드를 잘 정리해서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 근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쓰진 않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린 적 있나? 1월달 1학기 때 보시면 뭐 GitHub 이렇게 쓰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예, 이렇게 보면 레포지토리라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올려요. 파이토치로 만드는 간이라든지 뭐 프리모 5G 프로젝트, 뭐 컴포넌트 슬라이드,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이란 과목의 강의 노트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올려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과목마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쫙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 사람의 GitHub 링크가 뭔지를 요구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판에 취업 준비한다고 상황 때 쫙 올린 것도 아니고 쫙쫙쫙쫙 관리해 나간 이력이 보이잖아요. 이걸 딱 보면 얘가 얼마나 평소에도 대학교 4년 내내 정말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던 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뭐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기반의 회사지만 반도체 안에서 파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세싱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회사라서 거기에 대한 뭐 연구 이력을 뭐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깃허브 같은데 이제 딥러닝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딥러닝이 이제 빡 떴을 때 그때 논문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개발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스 코드를 찾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텐서플로우 1.5 버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발전 이루어서 지금까지 온 게 2.5 버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2.5 버전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 내가 만약에 A라는 걸 만들고 싶어.
근데 한 3년 전에 나왔대. 딥러닝의 전성기 때. 지금도 전성기긴 하니까 딥러닝의 이게 발전기 때 나왔던 코드예요. 내가 이 코드를 이해하고 싶은데 당연히 얘는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 뭐 외국에일 수도 있죠. 이 작성한 사람은 1.5 버전으로 작성을 했을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1.5 버전을 모르면 그 코드를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5 버전은 제 생각에는 직접 손으로 코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코드를 보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1.5 버전을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1.5 버전 코드도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아 1.5 버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5 버전까지 왔어요. 실제로 그 왼쪽에 강의 노트의 왼쪽에 있는 게 1.5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5 버전이죠. 위에 써놨죠. 텐서플로우 2.5. 자, 텐서플로우 쓰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좋은데 좀 더 좋게 만들 수 없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든 게 케라스랑 파이토치예요. 자, 케라스는 왜 좋으냐? 얘는 텐서플로우는 일단은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함수를 주는 거야. 근데 텐서플로우는 아예 케라스는 아예 딥러닝 인공신경망 구조를 패키지로 만들어. 그래서 그 딥러닝을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다 그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딱 뭔가 구조를 만든 게 있어요. 그 구조를 함수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케라스를 만든 사람이 교재를 썼는데 그 교재가 뭐라고 써 있냐면 교재를 쓴 사람이 머릿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즉 어렵게 막 수학 연산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값이 넘어오면 함수 값은 이거를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짜듯이 짜는 게 아니라 블록을 쌓듯이 자 딥러닝 구조야. 그 밑에 층에는 뭘 만들고 그다음 뭐 만드는데 이 만들어 쌓아 올라갈 때 이 하나하나를 함수로 만들어서 딱딱딱딱 쌓아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현이 빠르고 쉬워요. 제가 느끼기에 한 100라인 넘어가기 시작하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의 코드양을 비교하면 케라스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케라스 써야지. 텐서플로우 했어? 케라스는 이 블록을 다 만들어서 그냥 내가 갖다 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레이어 하나하나가 좀 다르게 구조가 잡혀야 될 수도 있는데 케라스는 그걸 지원하기가 좀 약간 안 좋아요. 텐서플로우는 내가 함수를만 줬기 때문에 그 함수를 갖다가 하나하나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케라스는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 썼을 때는 케라스가 훨씬 좋아요. 왜냐? 옆에서 팀장님이 쫄 거 아니야. 야, 내일까지 만들어 와. 그럴 텐데, 야, 내일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느 세월에 함수 갖다 써면서 막 텐서플로우 만드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케라스를 만들면 레이어 따다다다 붙이면서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케라스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파이토치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모듈화 시켰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라는 것도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파이토치로 많이 구현하는 애들이 많아서 GitHub 코드를 다른 사람이 짠 코드가 어떻게 생겼지라고 딱 볼 때 파이토치로 짠 코드가 요새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요새 성장세가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에서 그 제가 만든 유튜브 채널들을 쭉 보시다 보면 요거 강의 노트를 보실 텐데 옛날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강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텐서플로우 2.5 버전이랑 밑에 있는 파이토치랑 그게 없어요. 그냥 텐서플로우 1.5 버전이랑 케라스만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걸 보고 복습을 하셔도 예습을 미리 하셔도 괜찮긴 해요. 이 슬라이드는 그때 1년 전에 쓰던 강의 노트에서 텐서플로우 2.5 버전과 이제 파이토치를 추가한 버전이기 때문에 뭐 내용만 보시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있다. 그 텐서플로우는 1.5 버전과 2.5 버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근데 케라스는 이 슬라이드에 왜 케라스는 없느냐? 그렇죠? 케라스 내가 제가 1.5 버전, 2.5 버전 파이토치는 써놨는데 케라스 안 써놨죠. 케라스는 인공신경망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신경망의 하나하나의 층을 쌓는데 함수를 불러 쓰는 거라서 이 층을 쌓는데 함수를 불러 쓰는 거라서 이 함수의 이름이라든지 그 세팅 값이 인공신경망에 나오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면 안 되고 우리가 케라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인공신경망까지 다 배운 다음에 거기에서 용어들이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처음으로 케라스 코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으로 쫙 넘어오면서
하나하나 케라스 코드로 다 만드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게 전체적으로 케라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쫙 한 방에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케라스가 제일 쉽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쭉 다 배웁니다. 여러분 이 이론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수 없이 혼자 20 몇 분 떠들고 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고려대학교 오기 전에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대학이었으니까 이제 컴퓨터 관련된 과목만 그땐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때는 이제 2016년, 17년, 18년 이때니까 그때니까 어 당연히 텐서플로우가 대세였죠. 케라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땐 다 텐서플로우만 썼어요. 텐서플로우만 썼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케라스를 쓰는 거야. 그래서 왜 학생들이 케라스를 쓰냐 물어봤더니 뭐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뭐 확장성이 좋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중앙대 어디인지 아시죠? 9호선 흑성역에 있잖아요. 그 어디지? 현충원 바로 옆에 동작구에. 자, 거기에서 9호선 흑성역에서 지하철 타고 9호선 신논현역까지 와서 강남에 와서 거기서 교보문고 가서 케라스 책을 한 권을 사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그걸 가지고 다시 중앙대로 돌아와서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오후 한 1시까지 책을 쭉 읽으니까 전 이제 이론은 다 아니까 코드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 강의 노트 만들 정도까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쉬워요. 딥러닝 이론을 다 아는 사람이면 반나절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케라스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이제 코드를 직접 들어가서 보기 전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뭐 말씀을 하셔도 되고 채팅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네, 없으시면 그럼 이제 실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케라스라는 건 인공신경망을 배운 다음에 배울 것이다. 아마 중간고사 기간 직전에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 케라스를 중간고사 직전에 배우면 그 내용을 딱 알고 케라스 이런 거야. 알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럼 다 케라스로 짜볼까 하면서 맨 앞으로 쭉 돌아오면서 뭘 한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쭉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케라스는 중간고사 직전에 쫙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다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텐서플로우 그러면 우리가 케라스는 그때 배울 거니까 지금 텐서플로우 1.5 버전, 텐서플로우 2.5 버전, 파이토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 콜앱을 쓰시니까 얘네들은 바로 콜앱에서 코딩을 하면 바로바로 돌아가요. 얘는 둘은. 근데 얘는 9버전이잖아. 9버전. 옛날 거. 그래서 얘처럼 코딩을 하면 파이토치에서 아니 그 콜앱에서 동작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콜앱의 버전을 다운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실습은 2.5 파이토치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저 이거 지난주에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텐서플로우는 첫 번째 라인에 텐서플로우를 씁니다 라고 딱 저렇게 한 줄 써야 돼요. 자 import tensorflow라고 쓰면 텐서플로우를 가져다 쓸게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드 밑에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이 코드 밑에 나오는 것들은 tensorflow 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제 형광펜을 치자면 이 부분들 얘네들은 다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예요. 우리 C 언어 배울 때 모든 함수를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자기가 이미 함수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 가져다 써. 백화점. 이거 써. 필요하면 이거 갖다가 가져가.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맨날 텐서플로우 점 쓰기 귀찮으니까 10글자가 그렇잖아요. 귀찮으니까 STF라고 뒤에 써버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야 텐서플로우라고 다 쓰지 말고 as TF 그냥 TF라고 써. 그럼 텐서플로우인지 알게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텐서플로우인 거죠.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점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숫자 3이란 걸 넣으라는 소리예요. 노드 1은 3인데 3이라고 넣지 말고 그냥 함수로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죠? 노드 2는 또 위에 세 번째 라인과 똑같지만 값만 5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드 1이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정수가 들어가 있고 노드 2라는 변수에는 5라는 정수를 넣고 그다음 노드 3이라는 애는 더하는 함수를 써서 이 두 개를 다 넣으면 우리가 얘네들 더한 값인 8을 노드 3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우리 C 언어 같았으면 인티저 노드 1은 3 세미콜론 넥스트 라인 인티저
노드 2는 O 세미콜론 한 다음에 노드 3는 함수 만들겠죠. add라는 함수 만든 다음에 메인 함수 밖에 add라는 함수를 또 따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했을 텐데 add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tf.add 즉 텐서플로우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파이썬이랑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틀려요. 뭐냐? 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텐서플로우 함수의 결과물이죠. 얘도 텐서플로우 함수의 결과물, 얘도 텐서플로우 함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노드 1은 3 이렇게 썼으면 얘는 3이라는 원래 정수였어요. 노드 1은 3이라는 정수였어. 근데 텐서플로우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타입을 너는 텐서, 테스형이 아니라 텐서형. 뭐냐면 정수형, 실수형, 타입이 인티저다. 타입이 플롯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타입이 텐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타입이에요. 텐서플로우란 함수의 결과물은 텐서플로우란 함수의 결과물은 항상 텐서형이에요. 텐서형을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서 그 값을 보고 싶잖아요. 그 파이썬에서 하듯이 프린트 노드 3 이렇게 해버리면 값이 안 나오고 설명서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텐서형이고요. 그러니까 뭐 세션을 만들어주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값이 안 나와. 우리 8이라는 값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값을. 더한 결과값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1.5 버전의 텐서플로우는 이렇게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 줬어야 됐어. 텐서형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션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있었습니다. 세션을 만들어서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쵸? tf.session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션 안에다가 run이 뭐죠? 달리다는 뜻인데 뭐 execution이랑 똑같은 말이죠. 실행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텐서형은 무조건 세션을 만들어주고 그 세션 안에서 실행을 시키는데 run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실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프린트하면 안 되고 session.run을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 해줘야지. 그래서 이 프린트 안에다가 with라는 거 안으로 해서 세션에 집어넣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맨날 이렇게 제가 뭐 코드를 손으로 쓰라고 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도는구나 세션이라는 거 루프를 만들어서 만들면 되는구나 하면 됩니다. 점 run을 씀으로써 우리가 run을 씀으로써 이 안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노드 3이라는 걸 실행을 시키니까 이제 8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파이썬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원래 이상한데 우리 C 언어 배울 때는 이게 중괄호를 쳤잖아요. 중괄호. 그렇죠? 근데 얘는 중괄호를 치지 않아요. 저도 파이썬 배울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얘는 이게 땡땡을 한 다음에 그냥 여러분 탭 있죠? 탭. 키보드에 탭 있죠? 탭을 한번 딱 누르면 얘가 탭을 쫙 밀려요. 이렇게 하면 탭이 밀려가지고 쫙 밀려가지고 줄간격으로 얘네들은 함수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탭이 밀려 있으면 그 루프 안에서 도는 거예요. 이상하죠? C 언어는 이렇게 중괄호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 맘대로 탭을 막 조정해도 상관없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이게 탭을 넣으면 요 루프 안에서 도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프린트 지금 보시면 이 프린트 한 다음 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코딩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한 20번째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코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with라는 이 루프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파이썬을 이렇게 탭으로 영어로 이제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덴테이션을 몇 번을 했느냐랑 뭐 이렇게 탭으로 요 루프에서 도느냐 아니면 루프를 빠져나가느냐 이런 거를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에서는 거의 중괄호를 볼 수가 없어요. 함수를 만들 때도 이딴 식으로 만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탭이 없다. 아니 중괄호가 없다. 탭으로 함수를 구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션을 만들었어요. 1.5 버전에서. 근데 2.5 버전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 세션까지 만들고 좀 뭔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귀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5 버전에 최신 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이제 콜앱에서 실습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라인은 똑같아요. 어차피 텐서플로우 쓰는 거잖아. 버전 업이 1.5에서 2.5로 됐을 뿐 텐서플로우 버전 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텐서플로우 쓰는 거니까 첫 번째 라인은 텐서플로우 쓰겠다. 그래서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파이토치를 쓴다도 그렇게 될 것인가? 밑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파이토치를 쓸 거면 import 파이토치를 하는 거죠. 예. 얘는 뒤에 뭐 s 뭐 파이토치
뭐 TCH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 그냥 토치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갖다 쓴 거예요. 우리도 요거 as TF 없었으면 텐서플로우 다 썼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2.5 버전은 요걸 좀 간단하게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버전업이 된다는 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좀 쉽게 사용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F라고 한 다음에 노드 1은 여기까지 똑같아요. tf.constant 상수로 3이란 값이 있고 그게 인티저 형태로 노드 1에 넣어주세요. 하지만 텐서플로우 tf의 결과값이니까 내 데이터 타입은 텐서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노드 2도 똑같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만 값이 5로 다를 뿐. 그래서 얘도 tf의 결과값이니까 나도 텐서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5라는 값을 가진 텐서형이에요 라고 하고 역시나 tf 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버전업이 됐다고 해서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함수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막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노드 1의 값과 2의 값을 더해서 6이 8이라는 값을 만들고 그 8이라는 값이 노드 3에 들어오고 노드 3도 역시 tf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텐서가 돼요. 자, 얘도 텐서형, 얘도 텐서형, 얘도 텐서입니다. The type is 텐서예요. 그러면 텐서형인 애들을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1.5 버전에서는 세션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2.5 버전에서는 TF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텐서플로우를 프린트해주겠다. 그래서 tf.print. 우리 그냥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쓰는데 텐서플로우에서는 너 텐서형이잖아. 텐서형이 프린트가 되려면 tf 안에 있는 프린트를 써.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쓰지 말고 너 텐서형이니까 tf에 있는 프린트를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좀 더 이렇게 쉽게 바뀌었습니다. 예. 좀 이따가 우리 실습을 할 거예요. 자, 토치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파이토치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수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 지향으로 만들게 나와요. 지금은 객체 지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코드가 짧아. 너무 해가지고 뒤에 가면 이제 객체 지향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라이브러리 쓰는 거를 일단 보기 때문에 내가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가 동일한 역할을 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구현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numpy라는 것도 갖다 써요. 얘는 도대체 뭘까? 얘는 숫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파이썬에 존재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급 함수들을 제공해 주는 애입니다. num이라는 게 넘버죠, 넘버. 파이는 뭐죠? 파이썬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 쓰는 numerical expression, numerical computation을 위한 라이브러리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numpy에서 num의 n, 파이의 p에서 그냥 np라고 그냥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snp라고 쓰면 아, 저 넘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 2개 쓰겠다라고 갖다 말했고요. 그 다음 노드 1은 우리가 토치 안에 얘는 TF라고 하면 내가 텐서형이라고 말을 했는데 얘는 그냥 토치 안에 텐서라고 말을 해줘요. 그냥 너 텐서야 이렇게. 그래 딱 보는 사람이 딱 보고 아, 나 텐서구나 알 수 있으니까 텐서형으로 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인티저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 텐서에 똑같이 생겼죠? 다 똑같지만 값만 5로 다르죠? 그리고 이 텐서형이라고 파이토치 안에서 토치 안에서 텐서라고 말했으니까 아, 나 텐서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노드 3은 토치 안에는 따로 더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할 때에는 이 노드 3의 값을 프린트하고 싶잖아요. 2개 더한 값을. 그러니까 얘를 numpy에 딱 찍어버리면 이 값이 나와버려요. 그 numpy에서 그냥 프린트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 남은 시간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습하기 전에 하나 더. 아, 실습하죠, 실습을 하시죠. 그게 여러분이 바로 딱 배웠을 때 바로 딱 하기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 콜앱을 쓰면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약간 강의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없으면 이제 서로 약간 이게 줌 강의의 장점이 서로 이제 모니터도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쉽게 하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수업을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지 말고 그냥 9시에 시작을 할까? 생각이 있고요. 9시에 시작을 했으면 10시까지 수업하고 나머지 15분은 여러분을 한 3명씩 혹은 6명씩 돌아가면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가도 됩니다. 이제 다 스피커 켜고 우리 오늘 대화를 수업은 어떠니? 괜찮니? 따라오기 어렵지 않니? 숙제는 괜찮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하시는 게 좀 힘드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강의실에서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일단 나이 차가 좀 나잖아요. 전 43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20살?
20살이잖아. 20살 혹은 21살.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 차 2배 이상 나니까 어이씨 이거 좀 약간 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비디오로 얘기하는 거니까 또 뭐 제가 뭐 얼굴 다 칠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뭐 수업을 9시에 그냥 딱 시작하고 10시까지 딱 한 다음에 나머지 15분은 남은 학생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남아서 저랑 좀 프리토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어렵냐, 뭐가 쉽냐, 뭐가 문제냐, 뭐 다른 과목은 괜찮냐, 뭐 과제가 힘드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자, 코랩을 키는 동안 답장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파일 터치. 자, 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아니면 그 꼭 정해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말 있으면 남아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제 수업 끝나기 10분 전부터 하자. 예, 10시 5분부터 10시 15분까지. 자, 질문의 시간 해가지고 10분 한 다음에 자, 이 세 명은 반드시 있지만 세 명 외에도 하실 말씀 있으면 남아주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왜냐면 이게 좀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요. 얼굴을 강의실에서 얼굴 보잖아요. 대충 감이 옵니다. 아 얘네들이 다 알고 있구나. 아 얘네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구나.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 근데 강의실에서 얼굴 안 보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솔직히 저도 뭐랄까 반도체 공학과 파이썬 저도 좀 학생들이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보기 들어가서 코랩 따라 하고 계시죠? 코랩. 아마 코랩 창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우리 텐서플로 2.5를 한번 해볼까요? 네, 코랩 생겼죠?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임포트. 키보드로 가져왔어요. 키보드. 임포트 텐서플로우 STF 또 뭐 있지? 노드 1은 tf. constant 한 다음에 이 안에 3, d 타입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노드 1이고 노드 2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텐서플로우에 있는 컨스턴트 함수를 쓰는 건데 그 값은 3이었던 게 1이면 노드 2는 이 값이 3이 아니라 이제 5로 바뀌어야지 노드 2가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D 타입이에요. 넌 텐서인데 이 값이 인티저야. 그러니까 D 타입은 tf.인티저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노드 3이라는 건 너가 tf.add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노드 1, 노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텐서플로우도 노드 1 더하기 노드 1 그냥 써도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많이 썼느냐? 꼭 상수를 정해야 저렇게 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라이브러리 쓰는 걸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4번째 라인에 노드 3는 tf.add 가로 열고 노드 1, 노드 2 이렇게 굳이 애드까지 다 TF를 쓸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오늘 수업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노드 3가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어, 노드 3라는 게 노드 1과 노드 2를 더한 건데 tf.add라는 함수 썼으니까 tf가 있으니까 노드 3는 텐서형이에요. 텐서형이니까 얘 프린트할 때 그냥 프린트를 쓰는 게 아니라 tf.print 쓰면 이 안에 노드 3 아, 노드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냥 쓰지 말고 여기 뭐라 썼지? 강의 노트는 노드 1 더하기 노드 2는 노드 3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놨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요. 밑에 딱 보시면 쭉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한번 오래 걸려요. 자, 밑에 보시죠. 노드 1 더하기 노드 1은 노드 8이다. 이거를 하면 그렇구나. 텐서플로우 라이브를 써서 우리가 3, 5라는 상수를 정의하고
그걸 두 개를 더해서 노드 3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라이브러리를 왜 쓰나 싶은데 덧셈만 하는 거면 왜 쓰나 싶은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편미분도 해야 되고 별의별짓 다 해야 되는데 C 언어로 편미분 짜러 그러면 폭동나니까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콜앱에서 이게 에디터를 여는 그런 게 여러분께서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자, 10시 5분까지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이걸 하시다가 하시고 콜앱에서 열어서 요 텐서플로우 2.5 버전을 실행을 시켜 보시고 혹시라도 에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채팅창 계속 보고 있을 거거든요.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분까지 이 텐서플로우 2.5 버전 한번 짜보시고요. 그 밑에 파이토치는 10시 5분에 제가 짜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 10분까지 하면 수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5분까지 여러분 위에 여기 텐서플로우 2.5 버전 한번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강의부터 다시 가져올게요. 여러분은 뭘 하는 거다? 지금 10시 5분까지 위에 있는 이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짜시면 밑에 있는 코드를 제가 짜고 10시 15분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거기까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음성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온 질문은 뭐냐면 여기 장두영 학생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여기 뒤에 인티저 32, 요 30이라는 걸 왜 붙이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요새 컴퓨터가 여러 가지 사양이 있잖아요. 하드웨어상 여러분 이제 반도체공학과니까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즉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아마 3학년쯤 배우실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구조를 보시면 이 16비트 컴퓨터인가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32비트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 라이브러리가 슈퍼컴퓨터 같은 데에서 구현이 되면 걔네들 64비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코드가 인티저 64비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드웨어 관련된 그 메모리에 의해서 64비트, 32비트, 16비트 이런 것들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요즘에 16비트 컴퓨터 거의 없습니다. 근데 32비트랑 64비트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저기 인티 뒤에 32라는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티저인데 32비트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32비트라는 건 그 정보를 표현할 때 숫자가 0101로 표현하잖아요. 그 0101로 표현한 게 반도체로 구현이 돼서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0101을 몇 번째 짜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좀 디테일이죠, 디테일. 32개까지 쓰는 건가? 그것도 디테일이 충분한데
좀 더 고속의 정밀 연산을 위한 슈퍼컴퓨터는 64비트를 쓰기도 합니다. 64비트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도 그러니까 64, 32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저걸 텐서플로우에서 64라는 걸 지원하는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인트 64 한번 써보세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쩌면 볼까? 텐서플로우 검색해봐야 되겠다. 인트 64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32, 64는 정보의 표현의 스케일이다, 범위다, 얼마나 디테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도영 학생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계속 남겨주세요. 되게 좋은 질문들입니다. 지금 1.5에서 궁금했던 게 파이썬은 주석이 샵인가요? 마지막 결과를 등호와 팔을 붙일 수는 없나요?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우춘 학생도 진짜 좋은 질문 주셨는데 1.5 버전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대요. 파이썬은 주석이 샵이냐? 이게 맞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들었네요. 요거 녹색으로 표현되죠. 요거가 뭐냐면 파이썬에서의 주석 표시예요. 우리 그 C에서는 슬래시 별표 아니면 슬래시 두 개 쓰잖아요. 파이썬에서 샵을 씁니다. 그럼 그게 주석을 의미해요. 또 파이썬은 멀티라인 주석이 없어요. 우리 이게 슬래시 한 다음에 별표로 열어주고 쫙 여러 개 라인 쓴 다음에 별표 한 다음에 슬래시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썬은 항상 샵 하나만 쓰기 때문에 매 라인 샵 써주면 그 다 주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결과 이거 붙일 수는 없냐? 사실 이거는 콜앱을 만든 사람이 띄어써서 보여주면 좀 더 볼 때 편하다, 볼 때 가독성이 높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칸 보니까 그 정우춘 학생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등호한 다음에 나는 김중원이라는 사람 띄워주지 않았는데 보니까 띄어서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얘네들이 컴마를 한 다음에 뭔가 답을 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기서 띄워볼까? 두 칸 띄워지나? 두 칸 띄워지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앱을 만든 사람한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의문입니다. 정호춘 학생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주세요. 파이썬은 샵이 주석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99, 99, 200, 157, 김중원. 이렇게 하면 주석이죠. 녹색. 녹색은 주석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딱 주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좀 9시에 정시에 시작을 한다고 제가 단톡방에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이제 금요일부터는 9시 정시에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10시에 딱 끝나고 질문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여러분과의 이제 잡담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좀 어렵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또 남아 있으면 부끄러워서 또 말을 못 해.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있고 이번 할 말이 있다. 우리 교수님 좀 할 말 있는데? 라는 애들. 예를 들어서 저 다음 주에 무슨 인턴십을 간다. 그래서 수업 못 들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시 9시에 정시에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딱 끝내고 그리고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남는다. 너무 애들이 말이 없어서 맨날 한 5분밖에 얘기 안 하고 그냥 10분이 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 10시 한 10분까지 이렇게 쭉 늘려봐도 괜찮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 봐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볼까? 파이토치를 할. 한번 해보시니까 뭐 감이 아직은 안 오죠.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걸 해야 돼요. 편미분 같은 게 나와줘야 아씨 맞아 이거 그냥 구현했다가는 X 될 뻔했네. 그러면서 아씨 그러면 당연히 이거 라이브러리 써야 되겠네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절실한 고마움이 드는데 지금 별로 고마움이 안 들어. 그냥 파이썬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거 왜 배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5줄짜리 코딩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긴 코딩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파이토치 코드를 짜볼게요. 파이토치 짜보겠습니다. 파이토치는 import
import 토치예요. 토치. import numpy smp 하고요. 자, 그럼 노드 1은 토치 점 여기 텐서라고 써준다 그랬죠? 텐서 3, d 타입은 토치 점 인티저 32 이거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노드 1이고 노드 2인데 노드 초착했네. 노드 2인데 값만 5로 다르다라고 해줬고요. 노드 3은 노드 1 더하기 노드 2다. 그러면 프린트는 어떻게 하냐? 그냥 프린트하는 듯해. 그러니까 파이썬처럼 그냥 프린트하는 듯해. 노드 1 더하기 노드 2는 노드 3 점 numpy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밑에 값을 볼 수가 있다. 노드 1 더하기 노드 2는 8이다. 아까 우리 그 장두영 학생이 질문했듯이 아직 이 밑에 빈칸이 콜앱 만든 개발자 강제 넣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질문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어차피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둘 다 파이썬 위에 만드는 건데 둘 다 못 쓰나요? 자, 둘 다 쓸 수 있나? 볼까요? 자,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텐서플로우 s tf 이렇게 해요. 텐서플로우도 썼어. 텐서플로우 쓴 다음에 노드 3을 만드는 거는 텐서플로우에는 애함수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그럼 텐서플로우니까 tf.print 이렇게 되느냐?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을 보면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두 개 다 쓴다 그랬어. 죄송합니다. 두 개 다 쓴다 그랬어. 근데 이제 노드 1과 노드 2를 텐서형으로 만든 건 파이토치였어요. 근데 노드 3에서 그 두 개를 더할 때는 텐서플로우 있는 함수를 썼어. 근데 그러면 프린트할 때는 노드 3을 프린트하는 거니까 텐서플로우로 프린트해 줄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볼까? 보겠습니다. 됩니다. 돼요. 어차피 텐서라는 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우린 텐서플로우를 쓰고 파이토치를 썼기 때문에 두 개 막 섞었어도 돼요. 나 둘 다 잘해. 섞었어. 내가 좀 허세. 내가 좀 허세 좀 부려서 내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다 섞어서 한번 코드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동일한 걸 만드는 것이고 파이썬이란 동일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사시미 칼을 써서 회를 뜨던 도끼를 써서 회를 뜨건 커터 칼을 써서 회를 뜨건 일단 칼 3개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끼리 섞어서 뭔가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텐서라는 걸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텐서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프린트할 때도 나는 텐서플로우에서 프린트하면서 많이 드는데 그럼 텐서플로우 프린트하면서 갖다 쓰는 거죠. 뭐 어차피 똑같이 텐서라는 걸 만든 거였으니까. 예,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를 한번 자, 주석이 샵이죠. 샵을 치고 얘도 샵 치고 이 샵을 해서 주석 부분은 우리의 파이썬 부분이에요. 파이토치 부분이에요. 텐서플로우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노드 3은 노드 1 더하기 노드 2로 하고 프린트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프린트 그래서 노드 3.numpy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지금은 파이토치만 가지고 구현한 코드가 되겠어요. 자, 이 코드 여러분 10시 50분까지 구현하시고요. 지금 주석까지 포함된 이 부분을 제가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 자료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코멘트 했던 텐서플로우랑 파이썬을 이렇게 섞어서 짤 수도 있구나. 왜냐? 원래 목적은 텐서를 만드는 거였어. 그렇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했느냐 오른손으로 했느냐 틀리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왼손을 먹느냐 텐서플로우는 왼손을 먹는 게 밥 먹는 거야. 파이토치는 오른손을 먹는 거야. 근데 밥 먹을 때 왼손 오른손 양손에 숟가락 들고 먹는다. 그러면 어차피 목적이 밥 먹는 거였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예,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드를 구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캡처해서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캡처할 동안에 강의 노트 1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이토치 부분 그 부분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여기 파이토치 코드는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아까처럼 섞어 짠 거를 제가 그냥 요 주석을 빼고 해제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5분까지 5분 동안
그 파이토치 부분을 구현하고 돌려보고 질문 남기실 동안에 저는 이 코드를 이미지로 떠서 우리 강의 노트에 우리 그 어디지? 그 블랙보드에 올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의 출석도 올려드렸다. 오늘의 출석. 자, 여러분의 출석입니다. 뭐 출석이 점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우리 안 들어간다나요? 제가 첫날 뭐라 말했지? 말 못했네. 근데 아직 뭐 강의 그 기간 전이라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출석은 항상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 제가 점수에 출석을 반영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미 파이토츠까지 전 딥러닝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팔아먹은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없는데 그 출석을 한 이유는 나중에 교육부 감사 나와서 너네 고려대학교 왜 출석 체크 안 해? 이래버리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으로 하는 거지 이걸로 여러분 점수 까기 위한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죠. 하지만 뭐 여러분 또 편하실 때는 편하게 시간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좋은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명재 학생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 제가 라디오 DJ가 된 느낌인데 텐서플로우는 노드를 만들 때 tf.constant로 만들고 파이토치는 노드를 만들 때 토치.tensor로 만들었는데 자, 이거 그런데 콘스턴트와 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는 컨스턴트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진짜 우리가 말하는 파이썬의 상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상수는 아니고 텐서형이다. 어차피 너는 텐서플로우라고 써있는 tf라는 함수의 결과값이니까 넌 어차피 텐서야. 근데 네 값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이거 베리어블이라고도 있어요. 장도영 학생. 베리어블이 있으면 값이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컨스턴트를 쓰면 노드 1은 3이란 값으로 딱 고정이 되고 변하지 않는 거야. 나는 나중에 어떤 연산에 의해서 노드 1은 어쩌고 해가지고 노드 1의 값이 다른 연산에서 덮어 씌워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텐서형이다라고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즉 어떤 부분을 말해주냐에 따라 좀 틀리게 코딩이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도영 학생 이해되실까요? 예, 최명재 학생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밑에 장지영 학생이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텐서형은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랑은 다른 아주 새로운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혼합된 형태인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도영 학생 어느 정도 파이썬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거는 아주 새로운 형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딥러닝을 위해서 우리 텐서라는 데이터 타입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거기에 대한 실제로 대학원 박사나 석사들의 연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새로운 타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두영 학생. 제일 마지막으로 천호재 학생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요 맨 뒤에 무슨 질문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우리의 넌파일을 mp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mp라고 써도 되느냐? 볼까요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지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자, 왜 에러가 나냐면 요거를 이 밑에를 기계적으로 넌파이라 쓴 걸 다 mp로 바꿔 이 소리가 아니라 넌파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mp 한 다음에 함수를 부를 때만 mp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넌파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함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mp 안에 있는 numpy 안에 있는 다른 함수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을 불러올 때 mp 어쩌고 저쩌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모든 numpy라 쓴 글씨 자체를 mp라고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청호재 학생 이해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까 그 캡처한 이미지를 이제 블랙보드에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근데 15분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 비디오 생각해서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블랙보드에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쭉 나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비디오 보시고 아 블랙보드 어느 파일 어디에 있는 뭐가 이 이미지구나만 딱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비디오 보셔도 되니까 지금부터 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다음 금요일 날 아침에 뵀는데 그때는 우리가 10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고 10시까지 수업하고 나머지 15분은 저희 학생 제가 몇 명을 말해줄게요. 이 학생들 남아서 저랑 잠깐 얘기합시다. 아니면 그런 명단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미리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화면 공유를 위해서 비디오는 계속 켜놓고 있지만 잘 나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또 질문 있네. 자, TF점이면 텐션 하셨는데 MP 아닙니다. MP면 넘파이형이라고 보다는 MP는 조금 달라요. 예, MP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넘파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넘파이는 넘파이 점 어레이라고 있어요. 어레이라는 함수를 쓰면 그 형이 좀 바뀝니다. 하지만 넘파이를 써다 해서 모두 다 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만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코스 들어가서 적용 프로그래밍. 하이종 학생도 나가도 괜찮아요. 네, 여기 2021년 9월 8일 샘플 코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예.